오늘은 특별한 노래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는 듣는 이에게도 부르는 이에게도 묘한 느낌을 남기는데요. 참고로 전 약간의 기분 좋은 떨림이 함께합니다. 되게 떨리고요. 두려움과 긴장감과 또 설레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하자면 여기는 직접 선율을 만들어준 작곡가 홍신주 씨고요. 두려움과 설렘 속에 노래 부르는 이 소프라노 이영규 씨입니다. 연습하면서 사실 조국의 광복에 관한 그런 간절한 소망, 처절한 희망 같은 걸 많이 느꼈거든요. 선생님의 정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달되면 좋지 않을까. 조국의 광복과 처절한 희망을 담은 곡. 오늘 제가 담아온 이 노래는 꺼진 등불처럼 답답하던 한 시대의 이야기일 수도, 오늘날 뜨거운 그리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악보의 선율과 시를 닮은 가사, 그리고 목소리. 무대를 함께 만든 작곡가와 소프라노의 만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음반을 이제 제작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작곡가로 참여하고 이영규 선생님이 거기서 제곡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녹음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영규 씨의 목소리와 함께 어우러진 가사는 그보다 더 오랜 인연입니다. 시를 닮은 가사, 그 가사를 써준 작사가 바로 영규 씨의 종조 할아버지 이육사 시인입니다. 육사할배. 그 어릴 때는 어떤 그분의 시나 삶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저희 집안에 있는 어떤 유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연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시인들의 시로 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저의 큰할아버지의 시로 된 곡을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영규 씨를 중심으로 시대와 시간, 공간을 초월해 이어진 인연. 이 세 사람이 함께하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그려진 그림 한 점에서 시작됐죠. 홍신주 작곡가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 종조부신 이육사 선생님의 시를 보고 그때 선생님께서 곡을 써주시겠다고 했을 때의 그런 제가 설레임, 두근두근 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네요. 벽화 자체에서 받은 영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이육사 시인의 그런 모습이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음악으로 이 세대를 통해서 또 알릴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어떤 같은 맥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육사 시인의 시로 만들어진 노래는 총 3곡. 그중에서 마지격인 곡이 바로 청포도인데요. 서정적인 분위기의 이 시가 홍신주 작곡가에게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육사 시인이 멀리서 이제 고국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이나 향수, 기다림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시이기 때문에 여러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선생님께서 곡을 3곡 중에 청포도를 제일 먼저 주셨거든요.
한 번 읽었는데 그냥 외워지는 곡이었어요. 그만큼 선율이 대중적이고 뭔가 많은 사람에게 불려질 것 같다는 느낌? 곡이 너무 좋아서 네, 계속 흥얼거리면서 어머니나 오빠에게 들려줬던 것 같아요. 혼탁한 시대, 나라를 구하고자 싸웠던 한 청년. 그는 독립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우리말로 누구나 부를 수 있게 적어내려 갔습니다. 들으면서 그 시대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시어들의 무게감과 악기와 음악의 조화가 굉장히 저에게는 감명 깊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청년의 바람대로 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자유로운 이 땅에서 열정적인 그의 후손들은 청년의 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에 새겨진 애국의 의지를 기억하려 합니다. 일단 절정이라는 시가 가지는 느낌이 극한의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 강철무직이라는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독창의 테마로 그 한 줄기 희망의 빛을 테마로 잡고 싶었어요. 수많은 곡으로 관객을 만나온 홍신주 작곡가. 이번 작곡만은 달랐습니다. 음악 대신에 그의 오선지에는 한 시인의 삶이 기록됐죠. 절정이라는 시 자체가 몰고 가는 그런 어떤 긴박감 이런 것들이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사람을 긴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곡에 어떻게 적고 있나 하면은 강렬하고 단호하게 호소력 짙게 희망이 허무가 되어 더욱더 참담한 절망감으로 이런 어구들을 제가 적고 있더라고요. 저도 작곡의 호흡이 가빠져서 그것을 감당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사실 제가 그때 그 절정을 작곡할 당시가 1월이었습니다. 이육사 시인도 이 시를 1940년 1월에 이렇게 지으셨더라고요. 대구에도 이육사 시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자리한 이곳은 당시 대구 형무소 자리. 이월록이라는 본명을 두고 육사라는 그의 호는 이곳에서 3년간 옥고를 치를 때 불렸던 수인 번호입니다. 그때 오셨던 관객분들이요, 이육사 시를 교과서에서 공부하듯이 배우셨다는 거예요. 노래로 들었을 때 그때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과 전혀 다른 시의 온전한 느낌을 음악으로 더 와닿게 들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을 통해서 이육사 시인의 시가 좀 더 가깝게 여러 상상력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곡이 됐으면 좋겠고, 광복절이나 3.1절이나 이럴 때 또 불리어지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요. 이런 음악적인 전달이 어떤 역사식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지는 것,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육사 시인의 어떤 그런 삶 자체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현재로 연결이 되었고 더 나은 우리들의 어떤 삶, 미래를 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육사에 뭐 중손녀다 뭐 이런 말 하면 제가 부끄러워져요. 갑자기 왜 눈물이 나지? 예술가가 자기의 예술과 삶이 일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사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나를 제가 알잖아요. 말끔한 정장을 입으시고 타이까지 하시고 알이 없는 안경을 쓰시고 앉아 계실 것 같고 저희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응원해 주셨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노래할 때 할아버지 여기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과연 나는 음악으로 그런 부분을 내보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일단 깊었었고요.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었던 분 같아요. 앞으로 저의 작품 활동도 그냥 하나씩 뿌려지는 작품이 아닌 한 작품이더라도 이야기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것이 전파되어져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면 작곡가로서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온갖 고독과 비애 속에서 그는 평생 시 한 편 부끄럽지 않게 쓰길 바랐습니다. 시인의 바람처럼 광야에 뿌린 노래의 씨가 어느덧 열매를 맺었는데요. 열매는 곧 그의 시처럼 삶의 절정을 피워내겠죠. 부디 오늘의 이 노래가 시대의 아픔과 영광도 잊지 않게 영원히 기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